저는 20년째 호텔리어입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웨딩홀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한서진, 41살. 지방에서 상경의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진행. 그게 저의 자부심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 신부 오유나 씨의 결혼식. VIP 웨딩이었죠. 유나 씨는 밝게 웃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그녀에게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었을 겁니다. 버질로드 입장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 씨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죠. 하얀 드레스 아래로 불룩한 배가 보였습니다. 신랑 강태혁 씨가 제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37, 무역회사 과장. 매너가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비틀거렸죠. 저는 무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의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연이 시작됐죠. 하객들의 비명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유나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드레스가 구겨지고 부케가 뒹굴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런데 태혁 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죠. 구급대원에게 줄줄 설명하더군요. 아내가 원래 빈혈이 심해요. 영양제 복용 중이었고요. 임신 초기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준비한 대사처럼 막힘이 없었습니다. 신부가 죽어가는데 저렇게 차분할 수 있나? 저는 그의 눈을 봤죠. 차가웠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실려 나간 뒤 저는 신부 대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화장대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죠. 약통이었습니다. 라벨이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 라벨 위에 다른 라벨을 덧붙인 것처럼요. 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약통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직감이었죠. 하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신랑 측 하객이 너무 적었습니다. 10명 남짓. 그리고 신랑 부모가 이상했죠. 너무 완벽했습니다. 대사를 외운 배우처럼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했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연기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유나 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했죠. 뱃속 아이와 함께 저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담당한 결혼식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제 동생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고사라고 했죠.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때의 찝찝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직감이 그렇게 말했죠. 장례식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태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매니저님, 환불과 정산건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이틀도 안 됐는데요. 저는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축의금 정산도 제가 할게요. 동선 좀 알려주시겠어요? 돈. 그가 신경 쓰는 건 돈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척도 안 해요. 그 주 금요일, 낯선 여자가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이다현, 34살. 보험조사관이었죠. 오윤아 씨 건으로 왔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다현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고액보험이 여러 건 있어요. 수익자가 전부 남편입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러 건이라고요? 총액이 얼마예요? 다현 씨가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8억 정도요. 8억. 임신한 아내와 아이의 목숨값이 8억이라는 거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현 씨가 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동선 확인 가능할까요? 식음료, 담당자, 신부 대기실 출입 기록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진 카드가 있었죠. 호텔 시스템, CCTV, 예약 기록, 정산 내역. 전부 내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기록을 뒤졌습니다. 식당 예약, 케이터링 발주, 꽃 배달 시간, 신부 대기실 출입 기록을 확인했죠. 태혁 씨가 시작 30분 전에 대기실에 들어갔다 나왔더군요. 5분간요. 그때 약을 바꿨을 겁니다. 확신했죠. 다음 날 유나 씨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죠. 딸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 사위가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식 전에요? 네. 한 달 전에요. 빨리 해야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했답니다. 보험 수익자 확정.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남자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태혁 씨 부모가 수상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그 부부. 너무 완벽했죠. 연극 배우 같았습니다. 호텔 내부망으로 신분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예약자 정보, 연락처 추적. 번번이 막혔죠. 가짜 번호였습니다. 주소도 엉터리였고요. 그때 오정태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호텔 보안팀장이죠. 49, 전직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CCTV와 출입 기록의 권한자예요. 의심은 갔지만 증거를 잡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죠. 정태 씨, 부모 대행 업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정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있지. 결혼식이나 면접 때 부모 역할 해주는데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색했던 거야. 며칠 뒤였습니다. 주말에 다른 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 박람회에 갔죠. 업계 네트워킹 차원에서요. 웨딩홀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죠.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유나 씨 결혼식에서 태혁 씨 부모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60대 부부. 이번엔 다른 신랑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니까 꿈만 같아요. 똑같은 대사였습니다. 목소리 톤까지 비슷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그 부부를 미행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더군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대사 뭐였더라? 아들이 자랑스럽다였나? 그거지 뭐. 우린 돈 받고 하는 거잖아. 저는 전부 녹화했습니다. 증거였죠. 태혁 씨의 가족 서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도 가짜, 가족도 가짜. 이 남자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저는 정태 씨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태 씨의 표정이 굳었죠. 이거 큰 건인데 조심해야겠어.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유나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버질로드에서 쓰러지던 그 순간이요. 정태 씨가 전직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강력계 시절 후배들이 아직 현직이었죠. 태혁 씨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손이 떨렸죠. 이 사람 기록이 5년 전부터만 존재해요. 정태 씨가 말했습니다. 5년 전이요. 32살에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철거된 건물이었죠. 학력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기록, 회사 경력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잘 몰라요.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강태혁이요? 얼굴은 아는데 친한 건 아니에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5년을 다녔는데 친한 동료가 한 명도 없다. 말이 안 됐죠. 보험조사관 다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다현 씨도 뭔가 잡은 게 있었습니다. 한 매니저님, 이런 패턴은 단독 사건일 가능성이 낮아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분 세탁, 고액보험, 결혼 서두름. 전형적인 보험 사기범 프로필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깔끔하면 경험이 있다는 뜻이죠. 경험이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유나 씨가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죠. 정태 씨가 태혁 씨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미행했죠. 그리고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특정 오피스텔에 가더라고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403호. 태혁 씨 명의가 아니었죠. 차명으로 계약된 곳이었습니다. 비밀 거점이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죠. 증거 없이 움직이면 오히려 당하는 건 우리였습니다. 다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한 매니저님, 비슷한 케이스들이 나왔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현 씨가 보험업계 내부망을 뒤진 거였죠. 유사 사망 케이스들이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3년 전 심장마비로 사망한 여성.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대전에서 2년 전 교통사고로 숨진 여성. 임신 5개월이었죠. 광주에서 1년 반 전 자살로 처리된 여성.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전부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사인이었죠. 심장마비, 교통사고, 자살. 연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현 씨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얼굴이었죠. 저는 사진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나 씨와 얼굴형이 비슷했습니다. 인상, 스타일까지요. 그리고 전부 임신 중이었죠. 남편들 신원 확인해 봤어요? 다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사건 후에 사라졌어요. 보험금 받고 이사 가버렸죠. 추적이 안 돼요. 동일범이었습니다. 확신했죠. 이름을 바꾸고 지역을 옮기고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겁니다. 그때 다현 씨가 한 장의 사진을 더 꺼냈습니다. 10년 전 기록이었죠. 이것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저는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제 동생이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던 제 동생 서연이의 사진이었죠. 임신 4개월 차에 계단에서 굴러 숨졌습니다. 남편은 보험금 받고 사라졌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동생도 같은 패턴이었던 겁니다. 10년 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했죠. 한 매니저님, 괜찮으세요? 다현 씨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죠.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놈이 아직 활개치고 있다니요. 태혁 씨가 그 범인인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법이었죠. 이건 초기 실험 단계였을 거예요. 10년간 수법을 발전시킨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잡겠다. 동생을 위해서라도요. 태혁 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타깃을 진행 중이었죠. 정태 씨의 미행으로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새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 31살, 대학병원 의사였죠. 전문직의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임신 초기였습니다. 보험 총액이 10억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죠. 저는 웨딩업계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인맥이었죠. 웨딩홀, 스드메 업체, 사회자, 하객버스 회사까지 전부 연결돼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스드메 업체 사장이었죠. 서진 씨, 강태혁이라는 사람 상담 왔었어요. 3개월 뒤 결혼 예정이라고 하던데 3개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 씨에게 접근하기로 했죠. 직접 경고해야 했습니다. 민지 씨가 다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서요. 민지 씨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처럼요. 김민지 씨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지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강태혁 씨 알죠? 그 사람 위험해요. 전 부인이 결혼식장에서 죽었어요. 민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반응이 돌아왔죠. 뭐 하시는 분이에요? 태혁 씨한테 다 들었어요. 전 부인이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왜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태혁 씨가 먼저 손을 쓴 거였죠. 미리 이야기를 심어 놓은 겁니다. 저한테 스토커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부인 쪽 지인이라면서 자기를 괴롭힌다고요. 당신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역으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었죠. 민지 씨는 완전히 태혁 씨에게 홀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태혁 씨였습니다. 한서진 씨, 재미있게 노시네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당신도 유나처럼 되고 싶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죠. 녹음을 눌렀습니다. 계속해봐요. 한 매니저님. 근데 증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결심을 굳혔죠. 증거. 그래, 증거를 잡으면 돼. 정태 씨와 다현 씨가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403호 잠복이었죠. 일주일간 교대로 지켰습니다. 저도 퇴근 후에 합류했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혁 씨가 민지 씨와 함께 오피스텔에 들어갔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현 씨가 민지 씨에게 미리 접촉해뒀습니다. 보험조사관 신분으로요. 민지 씨가 반신반의하면서도 협조하기로 했죠. 스마트워치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로요. 2시간 뒤 민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영양제라면서 약을 줬어요. 근데 포장이 이상해서 안 먹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됐다. 증거가 잡혔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태 씨의 후배 형사가 움직였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형사가 나왔습니다. 대박입니다. 형사가 증거물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독극물 성분이 든 약품들, 라벨지 묶음, 위조 서류들, 보험 설계사 서류 뭉치, 그리고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다리가 풀렸죠. 사진이 10장 붙어 있었습니다. 여자들 얼굴이었죠. 유나 씨도 있었습니다. 체크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타깃 리스트였습니다. 계획적으로 여자들을 골라온 거였죠. 10명. 체크 표시가 된 사람이 4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라벨지를 봤습니다. 유나 씨 대기실에서 본 그 약통과 같은 라벨이었죠. 대량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의 의심이 증거로 완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혁 씨가 연행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걸 봤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간의 긴 싸움이었죠. 태혁 씨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사고예요. 추측으로 사람을 몰지 마세요. 뻔뻔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오피스텔 물증, 민지 씨의 녹취, 보험 분산 가입 내역, 가짜, 부모 대행 영상. 한꺼번에 결합되니까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검찰이 논고를 했습니다. 살인 4건, 살인미수 1건.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선고일이 됐습니다. 법정이 꽉 찼죠. 피해자 유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유나 씨 아버지도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혁은 계획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유나 씨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죠.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태혁 씨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죠.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동생 서연이의 사건 기록을 다시 들춰봤습니다. 10년 전 기록이었죠. 당시 남편 사진을 찾았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얼굴형이 비슷했습니다. 태혁 씨의 초기 모습이었을 거예요. 신분 세탁 전이었죠.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동생의 죽음도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요. 10년간 품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씁쓸하지만 속이 후련했죠. 한 달 뒤 저는 다시 웨딩홀에 섰습니다. 토요일 오후 결혼식이었죠. 버질로드에 꽃잎이 뿌려졌습니다. 신부가 아버지 팔을 잡고 걸어 나왔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유나 씨가 생각났습니다. 버질로드에서 쓰러지던 그 순간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무사히 행복하길. 신부가 신랑 앞에 섰습니다. 주례가 축복을 선언했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키고 싶은 풍경이었죠. 완벽한 결혼식. 행복한 시작. 저는 한서진입니다. 호텔 웨딩홀 총괄 매니저죠.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동생을 위해, 유나 씨를 위해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버질로드 위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죠.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